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우리 코너 이름에 짠테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 속 재테크, 전략 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으로 열량을 태우고 네. 식습관 개선으로 섭취 열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요. 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그래서 각종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게 운동에 해당한다면 네. 씀씀이를 줄이는 건 식습관 개선에 해당하겠죠. 아,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 일주일에 3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몇 끼니 고칼로리로 음식을 먹고 간식까지 네. 챙겨 먹으면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안 빠집니다. 네. 사실 제가 3년 동안 약 40kg 정도를 빼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40kg요? 네.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비유하고 있는데 재테크 역시 투자로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습관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소비습관 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네. 그리고 어떤 식단이 건강한 식단인지 다이어트를 할 땐 공부를 하잖아요. 예. 짠테크 역시 숨겨진 꿀팁들이 많기에 찾아서 공부를 해야만 나가는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정보들 함께 나누면서 짠테크 비법 살펴보겠습니다. 짠테크, 소비 다이어트.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는 생활 속 절약 꿀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형로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콩 게시판 혹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의 절약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할인 혜택이 좀 큰 신용카드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막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말하기는 했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신용카드는 지출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데요. 네. 그래도 신용카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끊기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일단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혜택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네. 혜택이 좋아 보여서 카드를 선택했는데 그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전월 실적을 충족해야 그 혜택을 주는 곳이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결제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카드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카드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얼마까지 결제해야 최대 네. 혜택 구간인지 파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카드사 어플에 들어가면 이벤트를 많이 하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5만 원 결제 시 2,000원 청구 할인 이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이벤트에 응모해서 부가적인 할인도 꼭 챙기길 바라겠고요. 네. 어떤 분들에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저 카드를 긁기만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왕 쓰는 거 똑똑하게 쓰면 좋겠죠. 네. 사실 이렇게 신용카드 여러 개 쓰시는 분들 이렇게 카드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쫙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짠테크 꿀팁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어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했죠. 네. 사실 누구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돈을 토해내기보다는 환급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짠테크의 기본은 절세 혜택을 잘 챙기는 건데요. 네. 제가 꼭 챙기는 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기부금. 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라 공제를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네.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번 시간 이해돼서 자세히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손쉽게 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네네. 바로 뭘까요? 헌옷 기부인데요. 헌옷. 네. 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고 나서 옷장 정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헌옷 수거하면 보통 많이 버리시는데 이 헌옷을 기부하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단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옷 기부처는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찾아보면 전국에 많습니다. 네네. 저는 아름다운 가게와 굿윌스토에 주로 기부를 했는데요. 네. 이것들은 서울 기준 동네마다 다 있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아, 옷장 정리하면서 뭐 기부도 하고 거기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일석이조 삼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부하고 이 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정의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까지 계속 보관해야 하니까 신경이 진짜 많이 쓰이겠죠. 네네. 그래서 대부분 기부처에선 온라인으로 기부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수령해 두면 되고요. 예. 신청 절차는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영수증을 조회하고 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 그리고 1천만 원 초과일 때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기부처의 신고로 기부 목록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조회가 안 되면 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재테크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세금이라고 했는데 헌옷 기부 말고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뭐 이렇게 언론사 기사를 보면 생각보다 이용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인데요. 아, 네네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 자동차세를 꼭 내야 하죠. 네. 그런데 이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인데요. 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네. 하지만 1월, 3월, 6월, 9월 중 원하는 시점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자동차를 곧 매도하거나 폐차할 예정이면 연납보다 정기 납부가 유리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시청,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한 후 기한 내에 납부해야지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알면서도 깜빡하고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 1월에 꼭 기억하셨다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시기 바라고요. 한 푼, 두 푼 이렇게 뭐 아낀다고 해도 요즘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 한 번 보면 막 10만 원, 20만 원 지출이 그냥 훅 뛰더라고요. 진짜 장을 보면 진짜 한숨이 막 나는데요. 네. 그래서 지역 카페 이용하는 분들도 참 요즘 많아졌습니다. 네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운영하는데요. 네. 이 지역 화폐를 구매한 이후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주로 사용 가능한데요. 이 지역 화폐 구매 시 지역에 따라서 5에서 10%의 할인 또는 캐시백을 받아 구매할 수 있고 네. 앞서 얘기한 동네 마트, 상점 그리고 학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 대형마트나 대규모 점포,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주유소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동네 상점이라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평소 사주장을 바로 보러 가는 곳, 또 아이 학원이 지역 화폐를 받는 곳이라면 미리 구매해서 결제하면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추천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마트만 가봐도 채소나 과일의 경우 좀 오래된 상품만 모아서 싸게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가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맞아요. 네. 재고 물량을 털기 위해 특가로 판매하는 쇼핑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쇼핑몰. 예. 떠리몰, 임박몰, 이유몰 등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모아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곳들인데요. 네.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이런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먹을 검은콩 두유를 구매하기도 하고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나온 루테인을 사기도 하고 제품군도 다양했습니다. 오. 제가
이제 각 사이트들마다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네. 주로 식음료 제품이나 건강식품이 할인율이 크던데 네. 대체로 유통기한이 조금 임박한 제품들이니까 네.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정도만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막 싸다고 또 막 많이 사서 둘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신 맞습니다. 분들 조금 더 비교적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운전하는 분들은 보통 주로 가는 동네 주유소가 있거나 네. 또는 기름이 떨어졌을 때 가까운 곳에서 기름을 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오피넷 등 어플로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보통 기름값을 아끼는 방법으로 차내 트렁크를 가볍게 유지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기름을 넣을 때도 가득 채우기보다 70%에서 80%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기름 무게로 연비가 나빠질 수 있는데 네. 물론 이 경우 주유소를 조금 자주 가야 한다는 번잡함이 있겠지만 조금 귀찮아야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조금 귀찮고 조금 부지런해야 돈이 또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꿀팁들로 지출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최선이겠죠. 네. 제가 젊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강의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돈을 빨리 모으고 싶으면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가끔 지출하지 않는 날을 정해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일명 무지출 데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 또는 3일 정도 아예 지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살란 거냐라고 하실 텐데 당연히 그 전에 사둔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은 해 먹어야죠. 대신 습관적으로 사 마시는 커피를 하루 줄인다거나 아니면 점심을 도시락으로 사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게 힘들 수 있는데 대신에 무지출에 성공한 다음 날 나에게 포상을 주는 쪽으로 시작해보면 재미가 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 무지출하고 다음 날 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포상으로 허용하거나 조금 더 지독하게는 10,000원을 더 저축을 한다거나 10,000원. 주식을 한 주 더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의 뿌듯함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포상으로 인해 지출을 더 부추길 수 있으니까 가한 포상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정해야겠죠. 그렇죠. 생활비를 줄여야 할 때 가장 많이 손보는 항목이 식비와 용돈인데요. 식비를 대책 없이 줄이고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도시락으로 점심 먹기 또는 커피는 주에 2잔만 사 먹기 이렇게 정해두는 겁니다. 이걸로 얼마나 전략이 되겠어 하시겠지만 한 분기만 꾸준히 실천해도 30에서 50만 원 이상의 저축 여력이 생기고요. 이걸 투자해서 불린다면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티끌모아 태산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 더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하는 거겠죠.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런 짠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늘 얘기하는데 가계부 작성을 통해 소득과 지출 그리고 꼭 기록해서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됩니다. 요즘은 앱으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건 구입 시 한 바퀴 더 돌며 생각해 본다거나 일주일만 더 고민해 보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없는 건 불가능하기에 전략형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ISA나 청약통장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이렇게 줄인 금액으로 정시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투자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1,000원 아껴서 뭐해 싶겠지만 한 달이면 3만 원이고 1년이면 36만 원이죠. 작다면 작지만 모이면 분명 큰돈이 되니 아껴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물가 시대 생활 속 돈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학기가 부릅니다. 비타민. 박학기의 비타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010님,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도 일부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체크카드 사용하는 걸 추천하실까요?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연말정산 공제율이 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소득의 일정 구간 이상의 지출이 되어야지 이런 공제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크카드를 쓰더라도 캐시백 받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 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의 많은 전문가들이 네. 일정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고 네, 지출해서 해서 페이백을 지출하고 받고. 네. 캐시백을 받고 아하. 그 다음을 체크카드로 해서 공제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돈을 만약에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지금 돈을 모으는 친구들은 네. 지출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줄여가지고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5010님께서 뭐 1년에 소득 대비 네. 어느 정도의 지출 금액이 크다고 네. 한다면 뭐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출 금액이 그래 크지 않다면 네.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용카드를 씀으로써 얻는 혜택보다 일단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게 청년층한테는 좋을 테고 네.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하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전해주셨고요. 1927님, 짠테크로 아낀 푼돈 모아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하시면서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요. 네. 금리에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투자할 게 먼저인가를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내가 투자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투자를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대출금 상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1927님께서 어떤 투자 경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돈을 비율을 좀 나눠서 대출금 상환을 뭐 일부 하고 70% 정도 두고 30% 정도는 투자 경험을 쌓아 나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학자금 대출이 좀 금리가 낮아서 맞습니다. 좀 오래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학자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아봤다면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가 낮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변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사이에 몇 년 전에 고금리 시기도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 상환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출금이 결국 남아 있으면 아무리 내가 투자 경험을 쌓아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제약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